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료실에 오늘 뭐 14장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자료는 올려놓았고요. 지난번에 약간 PC 문제가 있어가지고 풀이 과정만 쭉 보여드리고 마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 13장을 원래는 촬영을 해 놓았다가 그냥 두었어요. 네, 같이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부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그 녹화 강의로 혼자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나름대로 또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네, 참고하시라고. 네, 오늘 실시간 강의도 또 올려드리기도 할 거고요. 천천히 좀 보기 전에 출석을 좀 빠르게 부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요한 있나요? 요한? 미래, 조미래. 네. 네, 최희진. 네. 이서연. 네. 이원용. 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병준. 네. 네, 김현아. 네. 예, 아주 길게 존재감을. 네. 이태형. 네. 태형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문성. 강성준. 김경찬. 경찬 왔나요? 여보세요? 네. 경찬. 여보세요는 네. 뭐 통화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는? 그 마이크가 들리는지 안 네. 들리는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또 처음 듣네. 되게 임팩트 죄송합니다. 있었어요. 아닙니다. 뭐 잘못한 건 아니야. 네, 새로워서 그런 거지. 태호 왔나요? 네. 네, 김지우. 박지우. 아, 미안해요. 성을 바꿨네. 이걸 어떻게 사죄드려야 될지. 아니. 지우 학생 미안. 네. 석혜진. 네, 신기성. 네. 네, 오서현. 서연 안 왔어? 우준섭이죠. 준섭. 네. 네, 윤지원. 네. 이도희. 네. 이재영. 네. 이재혁. 네. 예, 장민성. 예. 정준아. 네. 주홍석. 네. 한세린. 네. 송시연. 네. 이유민. 네. 도현우. 예. 예, 김혜원. 네. 예, 원지혜. 지혜. 요거는 취업 때문에 호명 안 되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안에서 열려버렸네. 앞에서 우리 포인터 배열, 그다음에 배열도 사실 포인터다. 배열의 이름 자체도 포인터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랑 배열 이름이랑 사실 같은 것이다. 포인터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열 이름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다만 뭐다? 배열은 상수고 포인터는 변수다. 요 두 개를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죠? 요게 포인트였고, 네, 메모리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 좀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터에 대한, 앞에서는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포인터의 연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보여드릴 거고요. 예제 파일 같이 올려놨는데요. 그 예제 파일 한 번씩 꼭 돌려보셔야 돼요. 지금 이 공부를 하실 때 작성되어 있는 예제들이에요. 그 소스 코드 파일들이. 그래서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타이핑 다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주석 처리를 했다가 아니면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고 뭐 실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실습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지 6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셨으면 천천히 볼게요. 뭐가 큰 소리가 나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포인터 연산. 여기서 말하는 포인터 연산은 뭘까? 어떤 연산일까? 그냥 말 그대로죠. 포인터를 대상으로 하는 연산을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겠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뭐 이런 것들, 빼기, 나누기, 뭐 곱하기 이런 것들 다 연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산은 또 어떤 게 있었죠? 연산. 배열 이름, 그치? 배열 이름 자체도 포인터잖아, 그치? 배열 이름,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도 얘네들 다 포인터죠, 사실. 그래서 배열 이름은 요러한 연산으로, 포인터 변수는 요러한 기호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요런 연산을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포인터 연산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하기 연산과 마이너스 연산, 빼기 연산 이 두 가지만 가능하고 나누기 연산이나 곱하기 연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터에서의 연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하기 빼기의 정수의 연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깐 또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좀 지웠고요. 뭐 예를 들어 요런 연산이야. 뭐 인트 잠시만요. 이게 펜이 아니어가지고 인트 예를 들어 뭐 에스크립터 p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 변수 p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10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놨어요. 보통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죠? 이쪽에 접근을 해서 10이라는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인트형 변수예요. 지금 조금 그시기한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죠? 보면은 P라는 것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값 접근을 한단 말이야. 얘의 주소값을 접근한단 말이야. 근데 얘의 뭐 주소값이 예를 들어 뭐 OX 뭐 어쩌고 저쩌고에 01로 끝나. 01로 끝나. 16진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주소값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나 여기다가 포인터죠. 얘는 P는 여기에다가 1을 더하고 싶어. 1을 더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얘는 주소값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OX01에다가 더하기 1 되는 건가? 그래서 OX02가 되는 건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플러스 이제 P에다가 1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1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4가 증가되어집니다. 4가. 왜 그럴까?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번에는 더블형이야. 더블형 포인터. 이번에는 뭐 S. 여기에다가 뭐 초기화를 어쩌고 이렇게 해놨어. 아니면 선언만 해놨습니다. S에 똑같이 1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이 S라는 것의 주소값이 OX 뭐 20이었다. 20. 그리고 1을 증가시켰거든요. S에. 그리고 21이 아니야. OX 더하기 8. 28이라는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인트형은 4바이트죠. 그 다음에 더블형은 8바이트입니다. 바이트만큼 늘어나는 거야. 괜찮으신가요? 다시 말해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로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S에 이렇게 마이너스 1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시 28에서 OX 20이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이즈 오브 타입에 대한 연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연산에 사이즈 오브가 되어진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하나 더 얘를 조금 지우지 않고 아래쪽에 해볼까? 인트 메인. 여기에 제가 인트 ARR 세 개의 길이에 길이가 3인 ARR이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였습니다. 선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int ptr ARR 여기에 에스크립터 포인터를 붙였어요. 요거 가능해요? 얘 가능해? 유효해? 뭐 유효하죠 당연히. 둘 다 뭐 인트형이고 얘도 인트형 포인터니까 다 가능하고요. 인트형 똑같기 때문에 요거 다 뭐 당연한 거잖아.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도 지금 유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우선 이렇게 3개짜리에 ARR 0번째 인덱스, 그 다음에 ARR 1번 인덱스, 그 다음에 2번 인덱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얘를 지금 원래는 그 ARR이 있었는데 얘를 가리키는 PTR이야. 그치? 그러면 원래는 이제 ARR에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첫 번째 비트. 그죠? 첫 번째 그 주소값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ARR 자체가. 근데 얘가 이제 실행이 되어지면은 이제 PTR도 첫 번째 요 주소값을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지금 설명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거 안 되면 안 돼.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우리 시험 보시기 전에 8주차 강의 제가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지지난주였죠? 네.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내가 PTR 이꼴에 는 여기에는 에스크립터 당연히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PTR에 10을 넣었다? 1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요 PTR이 첫 번째 가리키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이 들어가.
그치? 이 상태에서 제가 PTR 플러스 하나를 증가시켰어요. 하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PTR이 어디를 가리키게 되는 걸까요? 이 인트형이니까 얘 하나 증가시킨 거잖아.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만큼 증가시켜서 두 번째 요 요소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4바이트 똑같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를 가리키게 돼.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똑같이 PTR 여기에 이번에는 20을 넣어봤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리키는 PTR 얘가 되었잖아. 얘의 값이 20으로 20이라는 데이터 값이 들어갑니다. ARR 1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1번째 인덱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3개짜리니까 우선 여기에서 그러면 또다시 PTR 하나 더 증가시켰어. 그러면 또 어디를 가리킨다? 4바이트가 증가되면서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가 요 주소값에서 증가되면서 요 부분을 이제 가리키게 된다는 거야. 2번 인덱스 ARR의 2번 인덱스의 주소값을 가리키게 된다. 여기에 똑같이 뭐 는에 30을 입력하면 여기에 3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PTR에 30 에스크레이터 붙여주면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PT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를 뺐어, 이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뭘 가리키지? PTR이 이제는? 얘 가리키는 거 아니야? 요거? 그치?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고 여기에 내가 에스크리터 붙여서 PTR 30을 더했다. 플러스 30을 더했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나? 원래 있던 것에 30을 이렇게 더한 거기 때문에 10에서 30 더했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40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괜찮아요? 요거는 지금 그 PTR 자체의 값을 바꾸는 건 아니죠. 얘가 PTR 자체의 값을 주소에 접근을 해가지고 바꾸는 형태이고 얘는 얘가 갖고 있는 값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요거를 좀 구분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판서를 한 거예요. 요 의미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 포인터의 연산은 마이너스던 플러스던 간에 사이즈 오브 얼마만큼? 사이즈 오브 타임만큼의 뭐 증감이나 가감의 연산이 플러스 증가나 빼기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사이즈 오브만큼. 타입의 사이즈 오브만큼 연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 잘 되셨어요? 잘 되셨으면 1번 써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2번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채팅창에. 안 되시면 안 되시는 대로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어려워져. 이제 얘가 어려워지면은 뒤에 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포인터와 이제 함수로 들어가면은 또 굉장히 또 복잡해지고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요.
또 더블 포인터 뭐 이런 걸로 들어가면 거의 뭐 쥐지칩니다. 네. 여기까지는 잘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7번째 슬라이드에는 뭐 이런 게 나와 있네. 아까 뭐 설명드렸던 그대로다 사실. PTR1, 그 다음에 PTR2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소 값 자체를 초기화를 이렇게 해놨네요. 뭐 어떤 분이 예전에 주소 값 자체로 초기화를 하면 뭐 괜찮냐라는 질문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포인터 연산에, 그죠? 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주소 값을 직접 대입해서 쓸 수도 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쓰지 않겠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지만 가능하다. 주소값 뭐 쓸 이유가 없잖아. 그 주소값이 어딘 줄 알고 지금 사실 주소값 자체를 입력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소 값에 요 뒤에 있는 주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력을 해놓은 거고요. PTR1, PTR2 포인터 변수 하나는 인트형이고 하나는 더블형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F로 얘네들을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PTR1 자체, 이게 인트형 포인터에 1을 더했고, 그 다음에 2를 더했네요. 그래서 1을 증가시켰더니 10에서 4가 더해진 사이즈 오브만큼, 인트가 4바이트니까 4씩 더해진 14, 그 다음에 14에 얘는 이만큼 더했기 때문에 8이 더해진 18이라는 이제 메모리 주소값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엔 더블형이었기 때문에 10이었잖아요. 10에서 1씩 더해서 사이즈 5분만큼 더해서 18.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더해줬다. 요 약간 이 20이 왜 나왔지? 요거는 요게 아마 아닐 텐데, 그치? 요게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잠시만요. 요 사이즈 오브의 더블형, 뭐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블형의 20. 이게 16진수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16진수 형태로 변환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사이즈 오브만큼만, 뭐 인트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형이면 8만큼씩 증가된다. 뭐 요 정도만 보셔도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아래쪽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프린트 F로 얘네들이 출력이 되었는데 얘네들은 그냥 PTR1, PTR2 여기에 증가가 이렇게 되었지만 바이트만큼 증가가 되었지만 얘 자체가 수정된 건 아니죠. PTR1과 PTR2 자체가 수정된 건 아니야. 가리키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얘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 자체가 수정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원래의 10이라는 주소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씩 증가시켰죠. 요 데이터 값 자체 하나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14와 8이 증가된 그 상태. 얘는 또 뭘까? 여기 자체 증가시킨 거기 때문에 뭐 사이즈 5만큼 또다시 증가되고 프린트 되어져 있는 이런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적어놨죠? 타입형 포인터 변수의 대상의 증가 감소 연산 시에는 사이즈 오브 타입만큼의 크기 요 값의 증가와 감소가 이루어진다라고 정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요거 그대로 남아있네. 그대로 남아있네요. 뒤로 이동해서 요 예제의 경우에는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예제 파일 있잖아요.
예제 파일에 한 번씩 이제 눌러보시라고 했는데 그 매치를 못 하실까봐 요거 포인터 베이스 어레이 액세스 요 예제 파일의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인데 대상을 포인터를 대상으로 하는 증가 및 감소현 계속 사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 볼까요? 배열이네 이번에도 그치? 뭐 11, 뭐 3개짜리 길이에 11, 22, 33 이렇게 해서 담아놨네요. 그리고 ARR을 아까 이제 보여드린 소스 제가 이렇게 판서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모랑모랑 같아 사실. 얘가 하는 거 얘도 할 수 있고 얘가 하는 거 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는 변수고 하나는 상수다. 변경이 되고 하나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 차이만 있다. 이야기를 앞선에서 드렸었는데 이쪽에서 한번 봐볼까? 요걸 한번 먼저 봐볼까? 요거랑 뭐 같은 문장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고 PTR 1, 2 얘로 인해서 이제 요 첫 번째 메모리 주소 값을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아래쪽에 요거 한번 프린트 F 구문 세 번째 행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행을 보게 되면 PTR 그대로 찍히고 그 다음에 얘가 찍혀서 11 그 다음에 PTR에 1을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에스크리터를 붙였어요. 그러면 얘는 또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 사이즈 5만큼 증가돼서 얘를 가리키게 되는. 그러면서 출력했을 때 22, 1번 인덱스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가 증가되면서 얘가 갖고 있는 3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 22, 그 다음에 33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겠죠. 요것이 이제 프린트 F. 근데 얘는 뭐라고? 이 PTR에 저장되어 있는 값 자체, 그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를 바꿔주는 게 아니죠. 값 자체 바꾸는 거 아니잖아, 지금 얘는. 가리키는 요 메모리 공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변경되진 않죠. 값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죠. 얘네들은. 그러면 아래쪽에 얘네 봐볼까? 그러면 PTR 얘네도 프린트하네. 프린트하는데 똑같아 사실. 똑같이 이 하나하나 증가했는데 얘는 뭐예요? 지금 값 자체를 바꿔주고 있는 거죠. PTR 자체를. 그래서 하나씩 증가해서 하나씩 증가시켰다. 그래서 22 하나하나씩 또 증가시켜서 33 또 이번엔 뺐네. 33에서 22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값에서 또다시 하나 빼니까 11 이렇게 찍히는 거 볼 수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요거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계속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 변수의 값은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씩 증가 및 감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 코드, 소스 코드 잘 읽을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포인터형 변수의 값을 증가 및 감소시켜서 배열 요소에 순차적으로 접근이 지금과 같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꼭 한 번씩 출력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라 나중에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타이핑을 직접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뒤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더 뒤로 이동을 해주시고 9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앞선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좀 부합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연산할 때 변수 이름, 그 배열 이름, 그 다음에 포인터. 요거 얘가 할 수 있는 거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는 거 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똑같아 또. 길이가 3개짜리 인트형 요소를 사용한 ARR이라는 배열이 하나 정의되어 있고 11, 22, 33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요하다 이 타입도 똑같고 그쵸? 이거 다 가능하죠? 가능해. 상수 형태로 포인터를 상수 형태를 이제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주소값을 가리키게. 뭐 당연히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 얘? 프린트F.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결론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렇게 보시면은 왜 이게 같은지 잘 이해 안 되시니까 하나 그림을 그려볼까? ARR 0번째 인덱스 있고 ARR 1번째 그 다음에 2번 인덱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11, 22, 24, 33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여기에 뭐랑 똑같은 거야 사실 얘는 ARR i만큼 더한 거 똑같댔잖아. 얘가 i잖아. 더하기 0. 사실 하나도 증가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에스크리터 묶어서 얘가 얘랑 같고 그 다음 얘는 또 뭐랑 같다는 거지? ARR 플러스 1이죠. i 더하기 1 요거랑 같다. 그리고 얘는 요거랑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 내용은 아니죠. 별 내용 아니죠. 하나도 증가시키지 않은 거고 i만큼 더한 것이 증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요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얘도 똑같습니다. 사실 교재에 언급은 돼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ARR 뭐 여기에 10 여기에 하나를 증가시키면은 여기서도 1이 증가된 거기 때문에 하나가 증가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실상 메모리 공간의 인트형이니까 메모리 주소에 플러스 4만큼 더해져서 얘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이 돼 있는 얘가 만약 10이라면 14의 주소값에 ARR1이라는 데이터. 원래는 1번 인덱스에 10을 넣겠다라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읽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원론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ARR에다가 0번째에다가 하나를 더했네.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서 그냥 1이 더한 게 아니라 플러스 4가 돼서 인트형이니까. 그래서 요로 이동이 돼서 요 주소값, 요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을 읽어서 거기에 10을 넣는 거구나. 뭐 요런 식으로 지금 가늠을 하실 수 있겠죠. 가늠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읽을 수 있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뭐 결론은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건 배열의 이름이건 똑같다. 예. 그래서 요것이 얘랑 똑같고 요것이 또 얘랑 똑같고 요것이 얘랑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포인터 그리고
배열도 얘랑 똑같고 요것도 얘랑 똑같고 요거랑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만 조금 이해를 잘 해주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중복 아닌 중복 형태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길이가 5인 인트형 배열 ARR 선언을 해주시고요. 얘네들을 뭐 1, 2, 3, 4, 5로 초기화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배열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이제 PTR 포인터 변수 PTR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TR에 저장된 값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증가시키는 형태로 형태 연산 기반으로 배열 요소의 값을 여기에서는 모든 배열의 요소의 값을 이제 2씩 증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잘 얘네들이 실행되었는지 프린트 구문으로 찍어 주시는 요거 한번 그냥 문장대로 출력을 해볼 테야. 아까 했던 거라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판서로 제가 했던 거. 요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한번 쭉 만들어 보고 출력해 보십시오. 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다음에는 요런 형태로 내려고 시험을 그냥. 왜냐면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시나리오 작성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풀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말로써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냥 문장대로 하면 되죠. int ARR 5개의 길이에 배열을 하나 초기화했는데 얘네들은 1, 2, 3, 4, 5로 초기화를 해달랍니다. 이렇게 초기화했네.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PTR 포인터형 PTR도 선언하라고 했죠. int 에스테리카 PTR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얘는 요 배열을 가리키게 하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똑같이. 그리고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하나만 증가시키면 첫 번째 인덱스 하나만 증가시키면 앞에처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배열의 요소 모든 배열의 요소의 값을 2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도 2씩 2도 2씩 3은 5로 4는 6으로 5는 7로 이렇게 각각 증가시켜서 5번이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복문 이용하면 되겠네. int i를 우선 선언을 해주시고 포문 이용해서 i 값은 처음에 초기는 0 그리고 5번 반복해야 되니까
5가 클 때까지 반복해주고 i는 인덱스 하나씩 증가돼야 되죠? 하나씩 증가되게. 이렇게 폼은 돌려주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심플하잖아. 우리 어떻게 주면 돼? PTR에 PTR 2씩 증가시켜주라고 했잖아. 그치? 2씩 증가시켜주면 되겠네.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증가돼서 반복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폼은 이게 끝이죠. 이렇게 해서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 또 한 번 돌려야 되겠다. 돌아가면서 프린트 해야 되니까 얘 찍어야 되고 얘 찍어야 되고 얘 찍어야 되니까 찍는 것도 포문을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똑같죠? 5번 찍어주는 거니까 똑같이 반복을 해주는데 얘는 프린트 구문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 줄로만 뭐 프린트 F 하셔서 얘네들 찍어주면 되겠죠. 뭐 10진수니까 %D에 ARR, I번 ARR. 요거까지 이제 출력해 주시면은 뭐 별다른 거 없을 거고, 그다음에 리턴 종료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근데 5번 써도 되고, 뭐 폼은 이용하라는 말 없었으니까. 이게 문장이 있으면 그냥 이대로 읽어 내려갈 줄 아셔야 돼요.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돼. 시험도 이렇게 낼 거예요. 이제는. 산이죠.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풀어드렸으면 하나 해볼래? 문제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건 또 싫지. 네. 한 번씩 해보세요, 나중에. 네.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10번 슬라이드에서는 10번 슬라이드의 3-3에서는 상수 형태의 포인터를 가리키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터인데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래. 우선 포인터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문자열이라는 걸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하죠. 여기에는 자동으로 역슬래시 널값, 널문자까지 자동으로 삽입이 되죠. 또 어떤 것도 삽입이 돼요? 스캔F도 널문자에 널문자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는 거.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미리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문자열을 그러면 문자열을 가리키는 뭐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2가지 형태로 선언이 가능하겠죠. 문자열을 뭘로? 우선 포인터로 선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열로 선언할 수 있고, 이렇게 2가지로 문자열의 포인터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가리키는 형태의 포인터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교적 쉬운 배열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이용한 것을 한번 그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심플하게 가볼까요? 그 첫 번째 이제 배열을 이용한 것은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
캐릭터형의 str이라는 배열. 길이는 20으로 그냥 임의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A, B, C, D라고 넣어놨어요. 이렇게. 요건 가능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얘를 str 배열 이름을 이용해서 얘를 뭐 A, B, C, D, E, F, G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얘 가능해? 절대 가능하지 않죠. 예. 요거는 지금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그냥? 왜 근데 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왜 가능하지 않은 거야? 얘가 뭔데? 얘 상수라고 했잖아. 배열은. 앞에서 우리 8주차에서. 상수라고 했잖아, 배열이. 배열 이름 자체가. 상수형 포인터야. 포인터형 상수죠. 예. 포인터형 상수. 포인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배열 이름 자체가. 상수 개념이란 말이지. 근데 상수에 이렇게 상수를 넣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포인터형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상수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는 통으로 str이라는 배열 자체의 데이터 값을 통으로 지금처럼 변경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바꾸셨나요, 우리가 아는 거지. 이거는 str 뭐 0번째 인덱스에 뭐 f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는 가능했잖아. 그치? 이런 식의 접근은 가능했잖아. 뭐 a를 f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의 문장이에요. 이런 형태로는 가능하다. 근데 통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접근은 또 어떻게 가능한지 또 보여드릴까? 포인터는 뭐 캐릭터 똑같이 str 이렇게 들어가겠죠? 똑같이 A, B, C, D 이렇게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메모리 처리가 되어지냐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메모리 처리가 관건이 되어집니다. 얘는 배열에 20개의 뭐예요? 요걸 넣을 건데 얘가 들어갈 자리가 왼쪽에 보니까 마련이 돼 있지. 길이가 20개짜리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마련이 돼 있어서 요 안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려.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야? 마련이 돼 있지 않잖아. 그냥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캐릭터형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형 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냐면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특정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동 저장이 되면서 어떤 것이 요 안에 대체가 되냐면 얘네들 대체되냐면 첫 번째 A 값이 대입되어 있는 A 값이 들어가 있는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이 얘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str에는 A 값의 주소 값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반환이 돼요. 자동 저장이 되는 거야.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첫 번째 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을 대체하게 된다. 우선은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배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터 형태입니다. 문자열을
저장하는 형태의 포인터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배열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래도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이름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두 번째 포인터를 이용한 문자열의 포인터는 참조만 가능할 뿐이지 접근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문자열의 가공이라든지 참조가 필요함. 얘는 또 참조도 가능하죠, 배열은. 참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정도 지금처럼 가능한 거니까 뭐 좀 러프하게는 다양하게 뭐 모든 경우의 수를 좀 오픈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배열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접근해서 수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참조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13-3의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요거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살짝 쉬었다가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다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쉬시고요. 네, 푹 쉬시고 뭐 포문에 대해서 뭐 질문하는 학생이 있네. 포문은 다시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앞에서 제가 또 동영상 강의까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코를 골아요. 네. 요거는 제가 소스 코드를 조금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타이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학기 때 공부하고 2학기 때 또 공부했잖아. 근데 계속 반복적인 거라 근데 포문이 어디서든 항상 같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소스 코드에다 두시고 띄워 놓을 테니까 10분 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네. 네, 들어오셨네요. 우선 앞에 하셨던 거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설명까지 드렸는데 그거까지는 잘 이해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요 포인터와 배열을 이용한 이제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러니까 배열을 이용한 거, 포인터를 이용한 거 두 가지의 경우를 좀 보여드렸는데 아래쪽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1장의 내용을 11장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11장의 슬라이드 이동을 해주시고 이제 보시면은 두 가지 형태 아까 설명드린 str1 그 다음에 str2라는 하나는 배열이고 하나는 포인터네요. 그렇죠? 얘의 경우에는 my string이라는 배열의 그 문자열을 배열에 집어넣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배열의 길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변수 형태의 문자열, 뭐 이렇게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변수 형태의 문자열이죠. 문자열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str1, str1의 뭐 0번째 얘를 뭐 m에서 뭐 소문자 m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라고 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그냥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터 기반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공간이 있어 얘는. 근데 얘의 경우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동으로 할당이 된다. 그래서 y 첫 번째 음절인 y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저장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자동 할당된 것 상수 형태. 그러니까 자동 할당이 되는 건데 얘의 주소값이 할당이 되잖아요. y에. 요것도 상수지 사실. 상수야. 할당된 요 자체가 상수라고. 그쵸? 뭐 가능하긴 하지만 요 자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뭐 포인터와 그 배열과 포인터 이 두 가지 경우로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상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지. 뭐 str2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뭐 my string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잖아. 참조만 가능할 뿐 변경은 안 된다. 앞선에 이야기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수 형태이기 때문이야. 주소값 자체가 또 임의의 공간에 저장이 되고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의 그 공간에 자동 저장이 되고 첫 번째 음절의 주소값을 참조해서 그대로 얘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상수 형태죠, 얘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직접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래쪽에 뭐 이 소스 코드에 대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뭐 이렇게 널문자 포함해서 지금과 같이 저장이 됩니다. 뭐 str1은 지금과 같이 하나하나씩 뭐 인덱스 하나하나의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tr2의 경우에는 이 주소값 자체 할당된 문자열이 있고 이 str2는 얘를 가리키는 형태의 포인터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주소값을 가리키는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참조만 가능하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자열이 저장된 배열, 그 다음에 문자열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그러한 형태다. str2 포인터 변수는 자동 할당된 문자열의 주소값을 저장하게 된다. 같은 내용이죠, 계속. 그리고 주소값 자체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상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결론을 또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메인에 요거 좀 볼까요? 얘네들 좀 볼까요? 보면은 캐릭터, str, 뭐 your team 요거에 또 주소를 가리키고 있네. 그치? 가리키고 있는데 얘의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str로 얘를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your team을 str은 your team을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고 얘가 읽으면은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str이 our team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것도 자동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주소값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주소값을 가리켜. 이제는 얘가 실행이 되면 가리키고 있던 게 your team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 our team을 가리키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대상이 바뀌게 된다.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얘를 또 볼까요? 배열이네요. 배열. 그래서 이 your team 자체에 데이터 값을 바꿀 수는 없지만 대상은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your team을 our team으로 바꾼다. 요 자체를 수정한다라는 게 안 된다라고 했을 뿐이지 대상에 가리키는 대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지금과 같이 변경이 되어진다. 그 아래쪽에 또 봐볼까? 이번에는 배열입니다. 배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는 배열이잖아요. str은. 배열 자체를 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는 안 된다고 했죠. 앞에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 얘네들 자체의 데이터를 통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라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정은 가능하다. 인덱스 형태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가능한데 뭐 첫 번째 str의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을 뭐 m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가능한데 얘를 아예 다른 데이터로 지금과 같이 수정은 안 된다. 의미 없는 문장이다. 라는 내용도 앞선에서 했던 내용인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형태의 문자열의 표현의 예인데 사실 비슷한 내용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my string 뭐 배열 그다음에 포인터 형태로 변수 형태 그다음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 지금과 같이 이제 포인터니까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죠. 주소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뭐 어떻게 나올 것이고 뭐 출력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str2에는 가리키는 대상을 변경해서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str2에서는 이제는 our string이라는 대상이 your string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뭐가 출력이 될까? our string이 출력이 되어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해서 한 번씩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의 경우에는 0번째 인덱스로 접근해서 my를 x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포인터 str2라는 포인터로의 접근으로 해서 0번째를 뭐 x로 변경 이런 거는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 비슷하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요즘 이제 컴파일러들 보면은 뭐 기본이 요런데 컴파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변수 형태, 그다음에 상수 형태 허용이 가능하게 하는 컴파일러도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어. 상수형 성향을 띠는 문자의 변경이 허용되는 컴파일러가 간간이 있는데 그냥 안 쓰는 게 맞겠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경우의 수를 뭐 좀 감안을 해가지고 안 되는 컴파일러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고 형태를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래쪽에 살짝 언급이 되어 있네요. 요것이 17번째. 17번째, 이거 12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요거는 괜찮아? 괜찮으시면은 3번 써주시고요. 조금 어렵다, 난해하다 하시면은 4번 써주세요. 아직 4번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될 때까지 또 문제도 풀어드리고 아까처럼 예제도 한 번씩 해보면서 프린트 해보면서 돌려보고 뭐 이런 것들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아까 문장으로 제가 뭐 문제나 이런 거 냈을 때 응용을 못 하십니다. 내려가서 13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근데 너무 직관적으로 써놓은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뭐 포인터형, 뭐 콘스트 스트링 얘는 지금 주소값 얘는 바로 그냥 주소값이 저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C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주소값 자체를 반환을 하면 얘 대신 대체돼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리고 뭐 요것도 프린트 F 구문으로 주소값 자체를 반환을 해서 처리를 하면은 S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이 반환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문자열, 그러니까 함수가 있다라는 건데 함수가 who are you라는 이름의 함수가 만들어져 선언이 되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매개 변수로 문자열을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찍어 보면 얘를 보면은 그냥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매개 변수가 캐릭터형 포인터구나. 왜냐하면 얘 자체가 뭐라고? 어떤 식으로? H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요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유추하셔야 돼요.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H의 주소값이 저장되니까. 그쵸? 예. 주소값을 읽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형의 매개 변수 요런 선언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13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로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비슷한 듯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14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도록 하는 건 아니죠. 네.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 포인터 배열이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배열에 대한 내용이다. 뭐 예를 들어 그냥 int 배열, 뭐 길이는 3개짜리 3 길이의 int형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얘 읽을 수 있잖아, 그치? 길이는 3개짜리고 길이는 이렇게 3개짜리고 그리고 이름은 arr이다. 그리고 얘네들의 요소는 다 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채워져 있는 데이터는 다 int형이다 라고 제시가 돼 있는 거죠. 다 int형 뭐 10, 20, 뭐 30 이런 식의 int형 요소로 구성된 3개짜리 길이의 이름은 arr이다. 배열이다. 뭐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면은 뭐 똑같은 거야, 그냥. int형 포인터라고 했을 때 똑같이 arr 뭐 3으로 또 줍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개짜리 길이의 이름은 똑같이 arr인데 얘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라고? int형 포인터라고. int형 포인터로 구성되어 있는 3개짜리 길이의 배열이다. 이거죠, 그냥. 얘는 또 그럼 뭐 요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뭐 별다른 거 그 뭐 새로운 어떤 뭐 이런 이론적인 거는 없어서 요 정도. 바로 본문으로 가볼까? 그러면 얘는 바로 본문 가자. int형 arr 1이라는 배열이 선언되었고 길이는 20이네요. 길이가 20인 int형 포인터 배열이다. arr은. 뭐 당연한 거고, 그치? 그리고 아래쪽은 길이가 30인 더블형 포인터 배열이다. 이름은 arr2다. 이렇게 뭐 선언이 되어 있네요. 안쪽에 이제 소스 코드 잠깐 볼까요? 코드를 잠깐 보면 얘는 포인터 어레이라는 예제 파일, 제가 나눠드린 예제 파일 있죠? 그 소스 코드예요. 보면은 3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포인터형 변수, 배열 포인터 변수나 마찬가지죠, 사실 얘도.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3개짜리 길이의 그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뭐예요? int형 포인터래, int형 포인터. 이 num1, num2, num3는 다 int형이니까 당연히 int 붙어질 거고 얘네들에 대한 주소값을 참조하고 싶거든. 그래서 참조자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int형 변수에 num1과 num2와 num3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지게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arr 0번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 에스타리카 입력해서 출력하면 10이 출력되고 0번째 인덱스 그 주소값. 그다음에 에스타리카 붙여서 arr 1번째 인덱스에 값을 출력을 하면 20이 출력되고 두 번째 인덱스에 값을 출력하면 30이 출력되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변수의 자료형을 표시하는 위치에 int나 더블을 대신해서
int 포인터, 더블형 포인터, 더블 포인터가 올 뿐이다. 똑같다. 라는 그러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인터 배열이라고 해서 뭐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 않고요. 똑같아요. 그냥 포인터 형태의 연산자만 들어갈 뿐이다. 포인터 형태의 주소값이니까 당연히 참조자 형태로 배열의 요소들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내려가서 16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16번째 페이지에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볼까? 보면은 str, arr, 길이는 3인, 길이는 3개짜리인 포인터형, 캐릭터형 포인터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배열을 보니까 simple, string, array 이렇게 저장이 돼 있네. 초기화돼 있네.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얘를 보면 얘네들이 저장되게끔 지금 왼쪽에 저장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마련이 돼 있어? yes면 yes인 것 같으면 1번, no인 것 같으면 2번 써주시겠어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묻는 거야. 그냥 정답을 맞췄으면 좋겠지만 yes는 1번, no는 2번. 요거 지금 마련된 거야, 안 된 거야? 요거는 지금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왜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뭐 어떤 게 지금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련이 돼야지. 얘는 지금 심플 문자열인 하나, 둘, 셋, 넷 다여. 널 문자까지 7바이트. 그 다음에 스트링도 널 문자까지 7. 그 다음에 어레이는 널 문자까지 6이네요. 그러면 적어도 20바이트의 길이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얘네들 다 담으려면. 근데 왼쪽에 보니까 마련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게끔 3개가 저장되게끔 그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또 자동으로 저장되겠네. 우리가 그러면은 마련되어 있는 거는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 요 경우밖에 없거든, 사실. 캐릭터 뭐 앞에서 보여드리는 str 뭐 20에 20짜리. 그다음에 뭐 a, b, c, d. 이런 것들밖에 이게 이제 저장 공간을 확보해 놓은 그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요거밖에 없어, 사실. 요런 형태밖에 없어. 확보를 해놨다라는 것은. 근데 얘는 지금 아니라는 거야. 캐릭터형 변수에 주소값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장이 지금 안 돼. 될 수도 없고, 그렇지? 그러한 상태이다 보니 어떻게 된다? 이번에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지겠죠.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그 위치 뭐 이런 것들이 공간된 주소값이 반환돼서 묶여져서 나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S가 저장된 주소값이 얘를 대체할 거고 또 스트링에 S가 저장된 또 주소값이 대체가 될 거고 또 A가 저장된 주소값이 또 대체가 될 거고 그렇죠? 이 주소값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 strarr에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출력을 해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값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얘의 주소값, 그다음에 얘의 주소값, ARR의 주소값 이런 식으로 반환이 이루어진다. 괜찮으신가요? 뭐 비슷한 내용이죠. 계속 좀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 도식 그 그림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얘를 가리키고 있고, 그렇죠? 얘를 또 가리키고 있고, 또 두 번째 인덱스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주소값의 반환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포인터 배열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다른 공간 메모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또 동일하다라는 내용.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없지. 이런 내용들 계속 좀 반복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포인터와 배열, 그다음에 포인터와 문자열, 포인터 배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응용해서 보여드린 부분이네요. 요 내용이 13장의 내용이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네. 그럼 14장까지 들어가 봐야겠다. 1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주석이 그대로 다 남아있네. (14장을) 좀 보여드리겠고요. 요거는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설명만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포인터와 이번에는 이제 함수,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함수의 인자로 배열의 전달을 함수 인자로 배열 전달이 가능한지 그거를 이제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앞서서 잠깐만 메모장이 있는데 좀 허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이쪽에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이런 거 있잖아. 왜 메인에 메인에 뭐 내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다. 뭐 int형의 num. 그리고 뭐 함수가 하나 있어. 이렇게 fct라는 함수가 있다. fct 함수가 있고 뭔가 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fc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fct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 num이라는 변수를 num 값을 전달을 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fct 함수를 호출하면서 num의 값을 전달하는 거죠, 사실. 예, num을 전달한다. 이런 거 가능했잖아. 사실상 얘 자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얘가 복사가 돼서 카피가 돼가지고 이 num 값의 데이터가 카피가 돼서 그 값을 전달하는 형태로 읽으시면 되는 건데요. 뭐 보통은 그냥 뭐 fct에 num을 전달했다 이런 형태로 많이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해되지.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여기에서는 또 어떤 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매개 변수로
배열을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메인에 뭐 여기에는 int ARR 뭐 3개짜리 길이의 배열이 있다. 선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FCT를 호출하면서 ARR 이렇게 매개 변수로 FCT 이제 호출을 할 때 얘를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는지 매개 변수로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얘가 가능하냐? 근데 얘는 C 언어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허용이 안 된다? 허용이 안 돼. 근데 이제 허용이 되게끔 다른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디폴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인 이 배열 자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 그러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또 허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배열 선언의 허용이 근데 우선은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요걸 이제 이거는 안 된다 뭐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좀 뒤쪽으로 이동하시면은 허용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int main 들어가 있고 이제 함수 하나 요런 거 가능한가? int 뭐 예를 들어 num이 있어. num 값이 있어. num 값을 뭐 1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fct 여기에 num을 num 값을 전달받았는데 fct 안에서 이 num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플러스 10 값을 플러스 10이라는 데이터 값을 증가시키고 싶어. 그래서 프린트 F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잖아. 그러면 10에서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num 자체를 FCT에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카피해서 넘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본은 그냥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경을 할 수가 없어. 카피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num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어요. FCT. 왜냐하면 외부에 선언된 거잖아. FCT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니잖아요. 지역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변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얘 조작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매개 변수로 쓰기는 하지만 카피해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얘에 접근은 안 돼요. 그렇죠? 접근의 허용은 안 된다. 근데 어떤 식의 허용은 가능했어요, 우리? 사실. 요런 거 가능한 거 생각나? 뭐 int 뭐 예를 들어 뭐 나이를 하나를 전달받았다. 나이 age라는 변수를 하나 받아서 scanf 값으로 뭐 %d에 그다음에 참조자 age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얘가 이제 행이 출력이 되는 순간 이 age 값이 입력한 값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입력받은 값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소 값의 접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소 값의 접근이 있으면 외부에 선언된 age도 접근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했던 거잖아. 그렇지? 주소값 참조자. 요 말인 즉슨 주소값을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int
또 메인.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있네. 그리고 뭐 int 넘값, 넘을 뭐 20으로 줬다. 20으로 설정을 했다. 그리고 fct 넘. 이거 잘 헤아려서 봐주세요. 헤아려서 봐주시면 fct 함수 호출했어요. 요거 지금 아까까지는 안 됐잖아. 이렇게는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요 상태는. fct가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되는 죄송해요. 플러스 는의 1 하나씩 증가돼야 돼. 근데 얘가 중요하겠지. 이제 참조자 형태로 주소값을 참조자 형태로 사용하면 얘가 허용이 돼. 주소값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어떠한 형태로 유추할 수 있을까? 인트형이니까. 넘이 인트형이니까 인트. 그 다음에 주소값 참조해야 되니까 포인터형, 뭐 ptr 이런 식의 매개 변수 선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ptr은 ptr 자체 주소값으로 접근해서 1씩 증가시키겠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ptr은 뭘 가리키게 되는 거야? 넘값을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주소값 전달. 그러니까 주소값을 쓰로 전달을 하면 접근이 다 가능하다. 접근을 허용을 하고 심지어 수정도 가능하다. 외부에 선언된 지역 외에 선언된 그런 변수의 변경이 가능하다. 요 내용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배열로의 매개 변수를 배열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나와 있었잖아요. 잠깐 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얘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은 사실 14장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 int arr 뭐 3개의 길이짜리. 그다음에 fct 그리고 매개 변수로 arr. 뭐 예를 들어 뭐 void의 fct 함수는 뭐 int형이니까 뭐 int형 arr 이렇게 3. 그리고 이제 뭐가 정의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지. 충분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fct. 충분히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미루어 봤을 때. 근데 이 매개 변수의 배열 선언의 허용이 사실 C 언어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잖아. 근데 C 언어에서의 컴파일러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요 앞선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요것만 이해를 잘 해주시면 이제 14장은 마무리가 좀 쉽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뭐 한 건 없지만 그냥 설명만 해드렸어요. 그죠? 설명만 해드렸고요. 다른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본문 내용 14장의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은근히 어려워져. 이게 포인터랑 이제 함수랑 만나버리게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어져 그러니까 한 번 놓치신 분들은 쥐지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 본문 내용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잘 이해되신 분은 14장은 거의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도는 우선 요 정도까지 나갈 거고요. 14장의 내용, 이제 포인터와 함수 요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직접적인 배열의 매개변수 전달의 선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려면 뭘 이용하면 된다. 사실 앞에서 살짝 힌트 드렸는데 주소값을 이용하면 된다. 주소값으로의 접근은 가능하게끔 어떻게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뒤에서는 포인터와 이제 배열을 다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만 지금 계속 썼었는데 다차원 배열, 그다음에 포인터, 이중 포인터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중 포인터까지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사실. 네. 오늘 수업은 그냥 깔끔하게 요 정도까지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원래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했는데 뒤쪽에 14장까지 하고 과제를 하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그다음에 잘 안 되시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하고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은 숫자 5번 써주시고 어려웠다 하는 분은 6번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게 어려우면 안 되거든. 예제를 제가 그러면 6번이 맞네? 이게 왜 6번이 맞냐면 앞쪽에서 함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함수를 1학기 때 했잖아. 1학기 때 했는데 함수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 내용 자체는 쉬운데. 이게 어려우신 분은 앞에 제가 그 동영상 강의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세요. 보고 함수 부분을 꼭 찾아서 보세요. 이게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 지금. 왜냐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포인터와 함수에 대해서. 근데 함수를 이해를 못하니까 함수가 공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들으려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요거 함수, 상수 있고 실시간, 요 함수 부분 있죠. 5주차. 얘 꼭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함수 실시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전역 변수, 제기 함수 이런 함수 부분 있죠? 요거 제대로 잘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듣고 오세요. 함수. 왜냐면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는 거라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가정하에 함수 또 들어가지도 않았어. 뭐 매개변수 이런 거 나오니까 또 어려워하시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땐 함수 기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 강의를 함수 부분을 싹 듣고 와주세요. 다음 주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또 어렵다고 지금 하셨으니까 그걸 듣고 오셨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설명드린 14장 앞쪽의 내용들은. 오늘은 그러면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강의 바로 이거 레코딩 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요것도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녹화 강의 꼭 함수 녹화 강의 꼭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응? 중간고사 문제풀이 이거 녹화된 거 재생이 응. 안 되는데 혹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려도 돼요? 뭐가 안 돼? 재생이 안 돼요? 네, 그 학습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